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월세 받는 날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저의 생각과 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이시은 1673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 지금보다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다음 영상이 기대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택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오늘은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주택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기회가 될 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상가를 매수하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상가보다는 건물을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땅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상가보단 집가 상승할 여지가 더 많고 그 땅을 온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서울 안에 있는 주요 지역들에 대해 무작정 발품을 팔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꼭 시간을 내서 가지 않더라도 약속이 있는 날은 약속 장소에 한두 시간 일찍 가서 주변 건물들 시세도 조사하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던 춥던 간에 그런 생활을 꽤 오래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제 책상에 쌓인 부동산 명함만 300장이 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명함만 쌓인 게 아니라 제 경험도 같이 쌓였었고 자연스럽게 물건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겨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쉽게도 제가 건물을 사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진 시드가 건물을 사기엔 모자랐고 혹시라도 제 시드에 맞는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주 외곽 지역 아니면 주요 지역의 이면에 위치한 물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가보면 보통은 외지고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물건을 매수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건물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상가를 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우선 제 시드를 봤을 때 상가가 훨씬 더 현실적이었고 특히 월세 관점에서는 신입사원 시절 꿈꿔왔던 경제적 목표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관점에서도 상가가 훨씬 더 편하고 건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수 당시에 때마침 좋은 조건의 매물을 접했고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큰 고민 없이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상가를 매수할 때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상가를 매수했을 때 크게 네 개를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입지였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입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라고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옥탑방 보보스 김종률 대표님의 대한민국 상가투자 지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김종률 대표님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상가를 살 때 주동선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상가를 살 때와 주택을 살 때의 좋은 입지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은 초품화라던가 역세권, 주변 인프라, 자연환경 등등이 좋은 입지의 요소인데 상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동선을 찾아서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김종률 대표님처럼 해당 분야에 엄청 빠삭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지도만 보고 주동선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혹시라도 제가 생각했던 주동선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어쩌지? 라고 불안해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정하기 전에 꼭 해당 물건지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평일, 주말 각각 직접 가보고 눈으로 어디가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는지, 어디가 주동선인지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상가를 매수했을 때 고려했던 두 번째는 층수입니다. 저는 1층에 위치한 상가를 고집했었습니다.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그에 비례해서 공실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공실이 없는 입지와 층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는데요. 비록 2층, 3층이라도 그 상권이 아주 좋거나 메인 도로에 창을 내고 있는 물건이라면 함께 검토해 보긴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고려했던 것은 월세가 합리적인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매물의 월세가 합리적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이 물건의 월세는 이 정도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면 잘못된 투자를 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한 상가의 적정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알고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70만 원이 적정선이었고 기존의 임차인이 바로 나가버린다면 임대인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실제로 임차인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 주변의 월세도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올리는 매출이나 물건 주변의 월세 확인은 보통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었는데요. 한 명의 업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업자들을 만나보고 이 업자들의 정보가 정말 공통된 정보인지 더블 체크를 항상 했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통해 매매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적정 월세는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제가 고려했던 것은 주변 시세 확인을 꼭 했습니다. 저는 발품을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또한 직접 주변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호가의 경우 보통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밸류맵이나 아니면 업자들을 통해서 관심 물건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인지 반드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고려했던 것들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상가를 매수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매수한 상가는 우선 전면 외부 노출이 되는 1층 상가이고요. 상가 매입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 케이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량 임차인이 입점해 있고 월세는 290만 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31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현 임차인과 조만간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상가 매수 후에 어려운 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상가 매수 후에 상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세도 하루도 안 밀리고 잘 받고 있고 상가는 시설 관리 등을 임대인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매월 꼬박꼬박 월세만 잘 받아왔었는데요.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매월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주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것들만 시기에 맞춰서 잘 챙기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처리하기 어려우실 경우엔 세무사에게 맡기면 금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건데 상가 매수 금액은 어느 정도였냐?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매수 금액을 직접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기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히 얼마에 매수했다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보대출 없이 월세 수익률이 대략 4% 언저리 정도 나왔으니까요. 순월세 290만 원으로 역산해 보시면 대충 제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답변이었고요. 끝으로 저는 제가 완벽하고 베스트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투자를 한 분들도 태반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저보다 더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의 가치관과 제가 겪은 경험이나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투자나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